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늘 새로운 것을 좀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수하고 똑똑한 아이들 정말 잘 지원해주고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좀 체계적으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조금 근거 있는 얘기로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어려운 비과학적인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과학적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 과학적인 부분은 과학적인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모님들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같이 상의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키우면 영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런 말을 조금 하고 싶은데요. IQ가 100인 아이가 130으로 높아질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우리 아이가 IQ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나요? IQ라는 것이 변화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변화될 수 있는데요. 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변화되는 건 아니고요. 변화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웩슬러 IQ를 볼 때 IQ가 100인 아이가 130으로 높아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IQ라고 하는 것, IQ는요, 지능 지수입니다. 지능이라는 것하고 지능 지수는 다른 거죠. 지능이라는 것 중에서 숫자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것만 우리는 IQ라고 하는 거예요. Intelligence Quotient라고 해서 숫자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숫자화된 것, 이거는요, 사실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어떤 그런 특성, 유전적인 특성 플러스 또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검사를 받는 그 순간까지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가, 부모님들이 어떤 환경을 주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로 나오는 것, 예를 들면 IQ가 100이다 라고 하는 것 나오면요, 그 100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과 유전, 그 유전에 의한 것 플러스 그 다음에 부모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지원해주고 도와줬는가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내 아이가 IQ가 100인데 이 아이가 1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가능하죠. 그렇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가 그 모든 아이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아이를 중심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제가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IQ의 구성 요소를 알아야 돼요. IQ라는 게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학습과 관련되는 것, 주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IQ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먼저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가 어떤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뭐가 결핍되어 있고 뭐가 강점인가, 뭐가 강점이고 뭐가 약점인가, 일단 지능검사 같은 거 한번 받아보면 금방 나오죠. 금방 나와요. 자, 우리 아이가 테스트를 했는데 IQ가 100이다. 100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언어라는 영역도 있고요. 언어 이해라는 영역도 있고, 시공간, 추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작업 기억, 이렇게 한 5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웩슬러 IQ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 5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약하고 뭐가 강하냐. 어떤 아이는 언어는 굉장히 높은데 어떤 아이는 또 추론 능력이 되게 낮은 경우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요, 언어도 높고 시공간도 높고 추론도 높은데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처리 속도,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속도 같은 게 낮은 경우도 있어요. 이 처리 속도가 낮은 아이들이 우수한 아이들 중에도 대부분 남이 나와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합쳐서 종합적으로 IQ가 한 100 정도 나왔다 그랬을 때 이 아이의 그 IQ 점수를 높일 수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알아둘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아이의 잠재 능력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 다 개발되었다 그러면요, 사실은 환경을, 많이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줘도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그 아이가 잠재 능력이 굉장히 큰데 아직 그 잠재 능력이 바깥으로 표현되고 발휘되지 못했다라고 할 때는 얼마든지 그 숨겨진 그런 보물을 꺼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개발시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아이가 똑똑해지는 것이고요. 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의 능력이 바로 개발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육이라는 것은 educ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education. edu. 그러니까는 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바로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duce. duc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끌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밖으로 끌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끌어내는 그런 것이 교육입니다. 즉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끌어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덜 개발된 것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서 거의 뭐 탑에 있는 상위 1%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로 개발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은 뭐 그거는 더 개발되기가 사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개발이 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 개발되지 않은 것을 잘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끌어올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IQ의 구성 요소 중에서 어떤 것이 약점인가? 어떤 것이 약점이라는 뜻을 말하면 뭐냐면 부모가 환경적으로 그 아이한테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지 못했다 그런 뜻이고요. 그런 경험에 노출되지 못했다. 그런 학습을 하지 못했다. 그런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아이들의 그 가능성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냥 조금 해보다가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냥 에라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충분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 아이의 능력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요, 적극적인 학습과 경험을 제공해 줘야 돼요. 앞에 1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자, 적극적인 학습과 경험 어떻게 제공하느냐? 자, 우리는 아이한테 학습과 경험을 제공해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책, 하나는 사회적 경험이에요. 사회적 경험. 하나는 책이고 하나는 사회적 경험이에요. 책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책은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흥미있어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하나, 그리고 책을 읽게 하면요, 뭐 상당히 좋지만 그러나 책을 건성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책은 항상 깊이 있게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돼요. 요즘에 문해력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요즘엔 수학도 문해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해력이 중요합니다. 뜻을 알아내야 되는 거죠. 책을 읽고 뜻을 알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스토리를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책을 읽으면 반드시 그 이야기를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설명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 책은 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학습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사회적 경험이에요. 사회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 사회적 경험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친구들끼리 노는 것도 사회적 경험이에요. 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경험이죠. 두 번째, 체험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경험이에요. 안 가본 데를 간다든지 또 외국에 가본다든지 뭐 지방에 여행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하는 거 아니면 뭐 이런 거 정말 좋죠. 그 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거 굉장히 좋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많은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토론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론 같은 경험은 정말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경험이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학습과 경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적극적이란 말이 꼭 필요해요. 우리는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말고, 보면 뭐 놀이 하면 좋고 안 하면, 아이들이요 놀이터에서 노는 것도 학습입니다. 친구들끼리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거기서 여러 가지 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놀이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학습이에요. 체험, 봉사 다 중요한 학습.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 아이들의 지적 능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IQ를 높여주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건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식의 균형입니다. 지식의 균형화. 지식을 균형 있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지식을 균형 있게? 우리나라 엄마들 보면 우리 아이가 과학 분야에 깊이 있게 빠져들면 어릴 때 과학책을 많이 좋아한다. 그러면 영재라고 생각해요. 과학책을 좋아하면 영재.
국어책을 좋아하면 그냥 덤덤해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의 균형이 특히 어릴 때, 특히 유아에서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지식의 균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균형이 중요하냐? 지식의 균형이 맞춰져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식의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너지라는 게 뭔지 알죠? 여러 개 같이 있을 때 더 큰 능력, 더 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어에 수학을 더한 사람, 수학에 언어를 더한 사람, 수학에 역사를 더한 사람, 수학만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보면 수학만 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수학을 막 선행하고 그래서 나중에 수학만 해서 유명한 수학자가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유명한 수학자들 굉장히 폭넓은 교육과 폭넓은 학습, 폭넓은 독서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분야는요, 융합이 굉장히 필요해요. 새로운 것을 만들려면 융합이 필요한데 그 융합이라는 게 어디서 오느냐? 새로운 여러 가지 학문을 같이 했을 때 거기서 바로 시너지에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수학만 많이 하면서 언어는 포기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수학과 언어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학과 역사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수학이라는 것도 요즘에 보면요, 수학 연구회들 보니까 수학도 이제는 문해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책도 나와 있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난 굉장히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수학도 정말 그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더라고요. 자, 사다리꼴,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 말 뜻이 뭔지를 알아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잖아요. 성질.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Q 100인 아이가 IQ 130으로 이렇게 높게 할 수 있어요. 높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로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압축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IQ의 구성 요소를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능력들이 사실 우리 아이가 약점이 뭔가, 아직 덜 개발된 부분이 뭔가 이런 거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둘째는 적극적으로 학습과 경험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책만 봐서는 안 되고요. 많은 사회적인 활동과 경험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지식의 균형을 통해서 시너지를 갖게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키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우수한 아이들, 정말 우수한 아이들, 또 우수한 아이로 키우는 것, 이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 교육에 많은 보탬이 되거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